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66편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보통 세계에서 라노난덱 아들이 출현했다는 것은 원시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 행성 영주는 인간의 의지가 나타난 지 거의 50만 년 후에 도착했다. 약 50만 년 전, 6유색 인종, 즉 산객 인종들의 출현과 동시에 행성 영주인 칼리가스티아가 유란시아에 도착했다. 영주가 도착했을 당시 땅에는 거의 5억 명에 달하는 원시 인간이 있었고 그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 잘 흩어져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진 영주의 본부는 세계 인구의 중심에 있었다. 1. 칼리가스티아 영주. 칼리가스티아는 라노난덱 아들로 2차 계급에서 9344번이었다. 그는 대체로 지역 우주의 행정에서 후일에는 특히 사타니아의 지역체계 관리에서 경험을 쌓았다. 사타니아에서 루시퍼가 통치하기 전에 칼리가스티아는 예루셈에서 생명운반자 고문회의에 소속되어 있었다. 루시퍼는 칼리가스티아를 자신의 개인 참모진 지휘로 진급시켰고 연달아 명예롭고 신뢰받는 5번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칼리가스티아는 아주 일찍부터 행성 영주로 임명받으려고 했었고 반복적으로 그의 요청이 별자리 회의에서 인가를 받으러 올라왔을 때 별자리 아버지들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 칼리가스티아는 11행성, 다시 말해서 생명을 수정하는 세계의 행성 통치자로서 특별히 파송되고 싶어 한 듯하다. 마침내 유란시아로 배치받을 때까지 그의 탄원은 여러 번 인가를 받지 못했다. 칼리가스티아는 사소한 문제들에서 확립된 질서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과 다소 특유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나 머물던 우주의 복지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보여온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세계 통치를 맡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예루셈에서 유란시아로 향했다. 명석한 칼리가스티아가 체계의 수도를 떠나던 때 나는 예루셈에 있었다. 어느 행성 영주도 50만 년 전 그 중대한 날의 칼리가스티아처럼 더 풍부한 예비 경험이나 더 훌륭한 전망을 가지고 세계 통치의 생애를 시작한 적은 없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가 그 사건의 기록을 지역 우주에 방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고귀한 라노난데기 행성 관리라는 신성한 신탁을 그렇게 이른 시기에 저버리고 그의 고귀한 우주 아들 서열의 이름을 그토록 끔찍하게 더럽히리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털끝만큼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나는 유란시아가 이렇게 경험 많고 빛나며 독창적인 마인드를 가진 존재가 세계의 사물을 이끌게 되었다는 점에서 온 사타니아에서 가장 운 좋은 5 혹은 6 행성 가운데 하나라고 진심으로 여겼다. 나는 그때 칼리가스티아가 보이지 않게 자신에게 매료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퍼스널러티의 자만심이 지닌 미묘함을 그때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2. 영주의 참모진.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는 그의 임무에 혼자 파송되지 않았고 보통은 수행하는 조력자와 행정조수들의 일행이 그를 뒤따랐다. 이 집단의 우두머리는 달리가스티아, 행성 영주의 부관 조력자였다. 달리가스티아는 또한 2차 라노난덱 아들로 그 계급에서 31만 9407번이었다. 그는 칼리가스티아의 동료로 배치를 받을 당시 조력자 지위에 있었다. 행성 참모진은 큰 무리의 천사 협조자들과 한 집단의 다른 하늘 존재들을 포함했으며 이들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추진하도록 배치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에서 가장 흥미있는 집단은 영주의 유형 참모들이었다. 그들을 때때로 칼리, 가스티아 백인이라고 불렀다. 이들 100명의 재물질로 된 영주의 참모들은 예루셈의 78만 5천 명이 넘는 자원한 한을 가는 예루셈 시민에서 칼리가스티아가 뽑았다. 선택된 100명 각각은 다른 행성에서 왔고 그들 중 아무도 유란시아 출신이 아니었다. 이들 예루셈 자원자들은 천사 수송기에 의해 체계 수도에서 유란시아로 직접 옮겨졌으며 도착 당시 체계 생명회로에 맞춰져 있었고 특별히 행성 봉사에 적합한 이중 본질의 퍼스널러티 형태, 즉 피와 살로 이루어진 실체, 몸이 준비될 때까지 천사 수송선 안에 그대로 있었다. 이들 예루셈 시민 100명이 도착하기에 얼마 전 유란시아에 거주하며 감독하는 생명 운반자 2명은 사전에 계획을 완성한 후 안돈과 폰타를 통해서 선택된 생존자 100명의 생명질을 영주 참모진의 유형 구성원들에게 투영될 물질적 몸에 이식할 수 있도록
예루셈과 에덴시아의 승인을 청원했다. 이 요청은 예루셈에서 허가되었고 에덴시아에서도 승인되었다. 따라서 그 민족에서 가장 우수한 혈통을 대표하는 남자 50명과 여자 50명의 안돈 및 폰타 후손들이 생명 운반자에 의해 선택되었다. 한두 예외를 제외하면 종족 발전에 기여한 이 안돈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영주의 행성 본부 문턱에서 생각 조절자들의 지도와 천사의 안내가 조화를 이루며 넓게 흩어진 지역에서 모집되었다. 여기서 100명의 인간 대상자는 아발론 출신의 숙련된 자원위원회에게 인계되었고, 위원회는 이 안돈 후손들의 생명질 일부를 물질적으로 추출하는 작업을 지휘했다. 이렇게 얻어진 살아있는 물질은 영주 참모진의 예루셈 구성원 100명이 사용할 물질적 몸으로 옮겨졌다. 그동안 새로 도착한 측의 수도 시민들은 천사 수송기에서 잠들어 있었다. 칼리가스티아 백인을 위해 특별한 몸을 실제로 창조한 것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수많은 전설을 낳았다. 이 가운데 많은 전설은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취임한 이야기와 뒤섞이게 되었다. 예루셈 자원자 100명을 실은 천사 수송기가 도착한 시점부터 이들이 그 행성에서 삼중 존재로서 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재성격화 작업 전체에는 정확히 10일이 소요되었다. 3. 달라마시아, 영주의 도시. 행성 영주의 본부는 그 시절의 페르시아만 지역,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에 해당하는 영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기후와 풍경은 후에 때때로 지배했던 조건들과는 매우 달리 영주 참모진과 그 조수들이 수행한 사업의 모든 면에서 유리했다. 원시적인 유란시아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에서 초기 발전을 이루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자연 환경의 일환으로 이런 유리한 기후가 필요했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을 사냥꾼에서 목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목자가 평화를 사랑하고 집을 지키는 농부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유란시아에 세워진 행성 영주의 본부는 생명이 이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발전 중인 지역에 세운 전형적인 구조물이었다. 영주가 정착한 중심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도시로 12m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는 달리가스티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달라마시아라고 이름 지어졌다. 그 도시는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고, 유형 참모진의 10개 위원회 본부 저택들이 각 구역의 중심에 위치했다. 도시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이 있었으며, 영주와 그 동료들의 행정본부는 성전 주위에 바로 모여있는 12개의 방에 배치되었다. 달라마시아의 건물들은 모두 단층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위원회 본부는 2층 건물이었고, 만인의 아버지의 성전은 작지만 3층 건물이었다. 그 도시는 건축자재로 벽돌을 사용한 초기 시절의 최고 기술을 대표했다. 돌이나 나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달라마시아의 사례는 주변 민족들의 주택과 마을 건축을 크게 개선시켰다. 영주의 본부 가까이 온갖 종족 계층의 인간들이 거주했다. 근처에 있는 이 부족들로부터 영주 학교들의 첫 학생들이 모집되었다. 초기에 이 달라마시아의 학교들은 있는 그대로 그 원시 시대의 남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다. 영주의 유형 참모진은 주변 부족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을 지속해서 모았고, 이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영감을 부어준 후에 각자 민족의 선생과 지도자로서 돌려보냈다. 4. 백인의 초기 시절. 영주 참모진의 도착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소식이 널리 퍼지기까지 거의 1000년이 걸렸지만, 메소포타미아 본부 근처의 부족들은 유란시아에 온 백인의 가르침과 행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의 신하들 중 많은 부분은 이 영주 참모진이 유란시아에서 초인간으로 재성격화된 초기에 혼란스러운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외계 행성 선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심각한 장애물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칼리가스티아의 백인, 남성 50명과 여성 50명은 지구에 나타날 때의 방식 외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초인적인 조작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형 참모들은 여전히 초인간이었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특별한 삼중 존재로서 임무를 시작했다. 1. 그들은 유란시아 안돈 생명질인 인류 종족 중 하나인 실제 생명질을 몸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고 비교적으로 인간이었다. 영주 참모진 100명은 그들의 이전 필사 신분에 따라 남녀 수가 똑같이 나누어졌다.
이 집단의 각 구성원은 함께 부모가 되어 어떤 새로운 서열의 육체적 존재를 낳을 능력이 있었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만 부모가 되도록 신중한 지시를 받았다. 행성 영주의 유영참모진은 특별한 행성 임무에서 물러나기 얼마 전에 그들의 후계자를 출산하는 것이 관례였다. 보통 이는 행성 아담과 이브가 도착할 무렵이거나 그 직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특별한 존재들은 자신들의 성적 결합으로 어떤 유형의 물질적 생명체가 태어날지 거의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들이 세계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단계를 밟을 시기가 되기 전에 전체 체제가 반란으로 뒤집혔고 이후 부모가 된 이들은 체계의 생명 에너지 회로에서 격리되었다. 피부색과 언어면에서 칼리 가스티아 참모진의 물질화된 구성원들은 안돈 종족을 따랐다. 그들은 이 영역의 필사자들처럼 음식을 섭취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다시 창조된 그들의 몸은 고기가 없는 식단만으로도 완전히 만족되었다. 이러한 점은 과일과 견과가 풍부한 따뜻한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하게 한 고려 요소 중 하나였다. 육식을 하지 않는 식습관은 바로 이 칼리 가스티아 백인의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관습은 주변의 많은 부족들에게 널리 퍼져나가 한때 전적으로 육식에 의존하던 진화 종족 출신의 여러 집단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백인은 물질 존재였으나 초인간 존재였고 높고 특별한 계열의 독특한 남성과 여성으로 유란시아에서 다시 빚어졌다. 이 집단은 예루셈에서 임시 시민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직 생각 조절자와 융합되지는 않았다. 그들이 자원하여 하강하는 아들 계열과 협력하는 행성 임무에 선정되었을 때 그들의 조절자는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 예루셈인들은 초인적 존재였다. 상승하며 성장하는 혼을 지녔다. 육신을 입은 필사자의 3동안 혼은 아직 배아 단계 상태이다. 혼은 모론시아 생명에서 태어나 부활하여 연속된 모론시아 세계들을 거치며 성장을 경험한다. 칼리 가스티아 백인의 혼도 7저택 세계에서의 점진적 체험을 통해 확장되어 예루셈 시민의 지위에 이르렀다. 받은 지시에 따라 참모진은 성적 번식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체적 구조를 세심하게 연구했으며 지적 마인드인 것과 모론시아 혼 결합에 가능한 모든 양상을 주의 깊게 탐구했다. 달라마시아 체류 33년째, 아직 성벽이 완성되기 훨씬 전, 단 집단의 2번과 7번이 자신들의 모론시아 자아의 결합과 관련된 한 현상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는 성적이지도 물질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모험의 결과는 첫 1차 중도인의 탄생으로 드러났다. 이 새로운 존재는 행성 참모진과 그들의 천상 동료들에게는 완전히 보였으나 주변의 여러 인간 부족, 남녀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행성 영주의 승인 아래 유형 참모진 전체가 이와 유사한 존재들을 창출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개척자인 단족상의 지침을 따라 모두가 성공했다. 이렇게 하여 영주의 참모진은 결국 5만 명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1차 중도인 집단을 탄생시켰다. 이 중간 종류의 생명 존재들은 세계 본부의 일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달라마시아에 머물렀던 원시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 준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진화하는 필사자들에게 영세계의 전부였다. 3. 칼리 가스티아 백인은 퍼서널적으로 불멸의 존재였으며 죽지 않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물질적 몸에서는 체계의 생명 회로에 속한 해독 작용의 보조 에너지가 순환하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반란으로 인해 생명 회로와의 접촉을 잃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후 도착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혹은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로 향하던 중단된 여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언젠가 해제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살았을 것이다. 사타니아 생명 회로의 이 해독 보조 물질은 생명나무의 열매에서 얻었는데 생명나무는 에덴시아에서 온 한 관목으로 칼리 가스티아가 도착할 당시 놀라시아 댁의 최고자들에 의해 유란시아로 보내진 것이었다. 달라마시아 시대의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 중앙들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영주 참모진의 물질적 존재들이 그 열매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무기한으로 살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였다. 진화하는 종족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이 초월 영양분은 칼리 가스티아 백인에게 그리고 그들과 결합되었던 수정된 안돈 사람 100명에게 계속된 생명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해야 할 점은 안돈 사람 100명이 자신의 인간 생식질을 영주 참모진 구성원들에게 제공했을 때 생명 운반자들은
그들의 필사적 몸 안에 체계 회로에 보충물을 주입하였다. 이렇게 그들도 참모진과 함께 여러 세기에 걸쳐 육체적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안돈 사람 100명은 상관의 새로운 몸에 그들이 기여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 안돈 부족의 자손 100명은 영주의 유영 참모진의 개인 수행원으로서 본부에 남게 되었다. 5. 백인의 조직. 백인은 10명씩 10개 자치위원회에서 근무하도록 조직되었다. 이 10개 위원회 가운데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회의에서 만날 때 그러한 연결 집회를 달리가스티아가 주재하였다. 이 10개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식품 및 물질복지위원회. 앙이 이 집단을 주관하였다. 이 유능한 집단은 인류의 식품, 물, 옷, 그리고 물질적 진보를 보살폈다. 그들은 우물 파기, 샘물 관리, 수로시설을 가르쳤다. 높은 산지로부터 온 사람과 북쪽에서 온 사람들에게 옷으로 쓰도록 가죽을 다루는 개량된 방법을 가르쳤고, 예술과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천짜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먹을 것을 저장하는 방법에서 큰 진보가 있었다. 식품은 익히고 말리고 훈지에서 보존되었고, 이처럼 식품은 가장 최초의 재산이 되었다. 굶주림은 주기적으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은 굶주림의 위험에 대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2. 동물 길들이고 이용하는 위원회. 이 위원회는 짐을 싣고 사람을 나르는 일에 인간을 돕고, 식품을 제공하고, 나중에는 땅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동물을 고르고 번식시키는 과제에 전념했다. 본이 이 유능한 집단을 지도했다. 오늘날까지 길들인 동물로서 계속해온 어떤 것들과 함께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몇 가지 종류의 유익한 동물을 길들였다. 사람은 오랫동안 개와 함께 살았고, 청이는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이미 성공했다. 소도 조심스러운 사육 방법에 따라서 가치 있는 식품의 근원이 되도록 무척 개량되었다. 버터와 치즈가 사람의 식단에서 보통 물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짐을 나르는데 소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침 받았지만 마른 후일까지 길들이지 못했다. 이 집단의 참모들은 끌어당기는 일을 쉽게 하려고 처음으로 바퀴 쓰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 시절에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처음으로 쓰였고, 소식을 보내거나 도움을 청하려는 목적으로 긴 여행에서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가지고 다녔다. 본 집단은 운송하는 새들인 큰 판도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이 새들은 3만여 년 전에 멸종되었다. 3. 육식동물 정복에 관한 조언자. 원시인이 특정 동물을 길들이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또한 적대하는 동물 세계에서 나머지 동물들의 파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배워야 했다. 단이 이 집단을 지휘하였다. 고대 도시 성벽의 목적은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적대적인 인간의 기습 공격을 막는 것이었다. 담이 없이 숲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무 위집, 돌 움막, 그리고 밤에 불을 유지하는 데 의존하였다. 따라서 이 선생들이 생도들에게 주거 개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 개량된 기술을 이용하고 덫을 사용함으로 동물을 정복하는 일에 큰 진전이 있었다. 4. 지식 전파 및 보존에 관한 학부. 이 집단은 그 초기 시절의 순수한 교육적인 노력을 위한 조직과 지도를 담당했다. 팟이 이를 주관하였다. 팟의 교육 방법은 고용을 감독하는 것이었고, 이에 개량된 노동 방법의 교육이 뒤따랐다. 팟은 첫 알파벳을 만들고 기록하는 체계를 소개하였다. 이 알파벳은 25글자로 되어 있었다. 글쓰는 재료로 이 초기의 민족들은 나무 껍질, 진흙 서판, 석판, 두드린 가죽으로 만든 일종의 가죽 종이, 벌집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종이 같은 물질을 이용했다. 칼리가스티아의 모반 후에 곧 파괴된 달라마시아 도서관은 200만이 넘는 따로 된 기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팟의 집이라고 알려졌다. 청이는 알파벳 쓰기를 매우 좋아했고, 그러한 길을 따라서 가장 크게 진보했다. 홍이는 그림 글자를 더 좋아했으며, 한편 황인종은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낱말과 관념을 대표하는 기호를 쓰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나중에 알파벳과 훨씬 많은 것이 반란을 뒤이은 혼란기의 세상에서 사라졌다.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은 적어도 말할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전 세계가 보편적인 언어를 가질 희망을 파괴했다. 5. 산업 및 무역위원회. 이 위원회는 부족 안에서 산업을 촉진하는데, 그리고 여러 평화로운 집단 사이에 무역을 증진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 지도자는 놋이었다.
이 집단은 온갖 형태의 원시 제조업을 권장했다. 원시인의 상상력을 끌기 위하여 많은 새로운 상품을 마련하므로 생활 수준의 향상에 직접 이바지했다. 과학 및 예술위원회가 생산한 개량된 소금의 무역을 크게 늘렸다. 달라마시아 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이케우친 집단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상업신용이 실행되었다. 그들은 중앙의 신용교환소로부터 돈표를 확보했고 사람들이 이것을 물물 교환할 때 실제 상품을 대신하여 받았다. 세계는 이 장사 방법을 몇십만 년 동안 개선하지 못했다. 6. 게시 종교대학. 이 단체는 활동하는 데 느렸다. 유란시아 문명은 글자 그대로 모로와 망치 사이와 같이 필요와 두려움 사이에서 단련되었다. 그러나 이 집단은 행성 이탈의 격변이 있고 나서 후일에 혼란이 생겨 그들의 수고가 중단되기 전에 생물체 공포, 유령 숭배에서 창조자를 경외하도록 대체하려는 시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위원회의 수장은 합이었다. 영주의 참모 가운데 누구도 진화를 복잡하게 만드는 계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화의 힘을 최대로 소모했을 때에야 계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합은 일종의 종교 예식을 세우려는 도시, 거주자들의 열망에 굴복했다. 그의 집단은 달라마시아 사람들에게 7가지 예배하는 찬송을 마련해 주었고 또한 그들에게 날마다 찬양하는 구절을 주었으며 궁극에는 아버지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다음과 같다. 만물의 아버지, 그 아들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니 은혜로 우리를 내려다보소서. 아버지 외에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의 신성한 선생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도록 만드시고 언제까지나 우리 입술에 진리를 넣어주소서. 폭력과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장로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속하는 분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 계절에 우리의 가슴을 기쁘게 할 푸른 풀밭과 새끼 많이 낳는 양떼를 주소서. 약속된 계량자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행하기 원합니다. 비록 영주의 참모진들은 종족 계량의 자연적 수단과 평범한 방법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생물학적 발전의 절정에 도달된 이후에 이어지는 진화적 성장의 목표로서 새 종족을 위한 아담의 선물을 약속하였다. 7.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 이 위원회는 위생 소개와 원시적 위생 증진에 관심을 가졌고 루시 지휘하였다. 회원들은 이후 시대의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많이 가르쳤으며 그것은 결코 20세기까지 재발견되지 않았다. 인류에게 익히고 끓이고 굽는 것이 질병을 피하는 수단이며 또한 그렇게 익혀 먹는 것이 유아의 사망률을 크게 줄이고 일찍 젖대기를 쉽게 만든다는 것도 가르쳤다. 룻의 건강 수호자들이 초기에 가르친 많은 것이 비록 상당히 왜곡되고 크게 바뀌었지만 땅의 부족들 사이에 모세의 시절까지 지속하였다. 이 무지한 민족의 위생 증진에 있어 큰 장애는 많은 병의 진짜 원인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다는 점과 또한 그들 모두가 불을 미신처럼 여긴 것이었다. 그들에게 쓰레기를 태우도록 설득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썩어가는 쓰레기를 묻으라고 재촉받았다. 이 시대의 위대한 위생 발전은 햇빛이 건강에 좋고 질병을 파괴하는 성질에 대한 지식의 보급에서 비롯되었다. 영주가 도착하기 전에 목욕은 순전히 종교 예식이었다. 원시인들에게 건강 관습으로서 몸을 씻으라고 설득하기는 정말로 힘들었다. 한 주에 한 번 정오 예배에 만물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일과 관련하여 실행해야 할 정화 예식의 일부로서 룻은 마침내 종교 선생들이 물로 몸 씻기를 포함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건강 수호자들은 또한 개인적 우정의 약속으로서 침 교환이나 피를 마시는 것 대신에 악수를 소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의 우수한 지도자들의 강제 교육으로부터 풀려났을 때 이 원시 민족들은 건강을 파괴하고 병을 퍼뜨리는 관습, 무지하고 미신을 믿는 옛 관습으로 서슴지 않고 되돌아갔다. 8. 행성의 예술 및 과학위원회. 이 무리는 초기 인간의 산업기술을 개량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개념을 높이는 데 많이 이바지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맥이었다. 예술과 과학은 세계 전역에서 밑바닥에 있었지만 달라마시아 사람들은 물리학과 화학의 기본을 배웠다. 도자기가 진보되고 장식 예술이 모두 개량되었고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보라 종족이 도착할 때까지 음악은 그다지 진보하지 않았다. 선생들이 거듭하여 재촉했는데도
이 원시인들은 증기력 실험에 동의하지 않았다. 억제된 수증기가 폭발하는 힘에 대해 그들은 결코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 초기 인간에게 빨갛게 달아오른 금속 조각은 무서운 물건이었지만 금속과 불을 가지고 작업하도록 마침내 설득되었다. 매끈 안돈 사람들의 문화를 진보시키고 청인의 예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청인과 안돈 혈통의 혼합은 예술적으로 재능 있는 유형을 낳았고 그들 중 다수는 인류 조각가가 되었다. 그들은 돌이나 대리석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지만 구워서 점토로 만든 그들의 작품은 달라마시아의 동산을 장식했다. 간의 예술에서 큰 진보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길고도 어두운 반란 시대에 사라졌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9. 진보된 부족 관계의 관리자. 이 집단은 인간 사회를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일을 맡은 집단이었다. 우두머리는 툭이었다. 이 지도자들은 부족들 사이에 결혼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들은 충분히 숙고하고 서로 알게 될 넉넉한 기회 후에 구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장려했다. 순수한 군사적인 전쟁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다. 많은 경쟁적인 놀이가 소개되었지만 이 고대인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었다. 유머가 이 초기 부족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중에 행성 반란 붕괴 이후 이 여러 관습 가운데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툭과 그 동료들은 평화로운 집단 관계들을 맺도록 육성하고 전쟁을 통제하고 인간답게 만들며 부족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부족 사회의 정부를 개량하려고 수고했다. 달라마시아 근방에서 진보된 문화가 발달하였고 개량된 이 사회관계는 더 멀리 있는 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20세기 사회가 북쪽에 있는 왜소한 부시맨의 투박한 문화와 전혀 다르다시피 영주의 본부에서 유행되는 문명의 형태는 다른 데서 진화하는 미개 사회와 아주 달랐다. 10. 부족 조정과 종족 협동의 최고 법정. 반이 이 최고 회의를 지도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사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모든 다른 9특별위원회의 상소를 맡는 법정이었다. 이 회의는 널리 활동하는 법정이었고 어떤 특정 집단에 지정되지 않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맡았다. 이 선택된 집단은 유란시아 최고 법정의 구실을 맡도록 인가를 받기 전에 에덴시아의 별자리 아버지의 승인을 받았다. 6. 영주의 통치. 세계 문화의 정도는 그 토착민들의 사회 유산에 의해 측정되며 문화 발전 속도는 전적으로 그 거주민들이 새롭고 발전된 사상을 이해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전통의 노예가 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감상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안정과 협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찬가지로 진취성을 억누르고 퍼스널러티의 창조력을 노예화시킨다. 칼리가스티아 백인이 도착해서 그 시절의 사회 집단 안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부르짖는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온 세계는 전통의 메인 풍습들의 교착 상태 속에 붙잡혀 있었다. 이 유익한 통치는 너무 빨리 중단되어서 종족들은 관습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적이 없다. 여전히 그 풍습이 지나치게 유란시아를 지배한다. 칼리가스티아 백인, 사타니아 저택세계의 졸업생들은 예루살렘의 예술과 문화를 잘 알았지만 그러한 지식은 원시 인간들이 사는 미개한 행성에서 거의 가치가 없었다. 이 현명한 존재들은 그 시절의 원시 민족들을 갑자기 변화시키거나 대규모로 진전시키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았다. 인류가 느리게 진화하는 것을 잘 알았고 땅에서 사람이 사는 형식을 고치려는 어떤 근본적인 시도도 현명하게 삼갔다. 10개 행성위원회는 각각 그들에게 맡겨진 관심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천천히 자연스럽게 착수했다. 그들의 계획은 주변 부족들의 최고 마인드를 가진 자들을 끌어모으고 훈련시킨 뒤에 사회를 향상시키는 사절로서 그들을 자신의 민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한 종족의 특별한 요청을 제외하고는 결코 그 민족에게 다른 민족을 사절로 파송하지 않았다. 특정한 부족이나 종족의 향상과 진보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반드시 그 부족이나 종족의 원주민들이었다. 백인은 우수한 종족의 습관이나 관습조차 다른 종족에게 강요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 종족이 오래 지켜온 관습을 향상하고 진보시키려고 언제나 끈기 있게 일했다. 유란시아의 소박한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풍습을 달라마시아로 가져왔는데 새롭고 더 좋은 관행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문화와 접촉함으로 우수한 마인드들과의 결연을 통해
그 풍습을 고양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다. 달라마시아 선생들은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선택된 생물학적 진화에 의식적인 사회적 선택을 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인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고 그 사회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진화를 뚜렷하게 가속하였다. 그들의 동기는 진화에 따라 진보하는 것이요 계시에 따른 혁명이 아니었다. 인류는 소유하고 있던 보잘것없는 종교와 도덕을 얻는데도 오랜 세월을 보냈고 이 초인간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절망에 빠지게 함으로 인류에게서 이 작은 진보를 강탈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았다. 깨우친 우수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가르치려 하고 지나치게 계몽함으로 뒤떨어진 종족들을 진보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그런 혼란과 절망이 생긴다는 것도 이 초인적 존재들은 잘 알았다.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는 자식들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계속 부모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이 아이들이 21살이 된 뒤에 부모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므로 이 풍습을 한 세대 안에 갈아치우려고 애쓸 때 다만 모든 권위에 붕괴와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7. 달라마시아 생활. 영주의 본부는 절묘하게 아름다웠고 그 시절의 원시인들이 경유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검소했다. 건물들은 특별히 크지 않았는데 이는 달라마시아 선생들이 축산업을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농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도시 성벽 안의 토지는 약 2만 명의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장과 농작물 재배지를 만드는데 충분했다. 중앙에 예배하는 성전과 감독하는 10개의 초인간 집단위원회 저택 내부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다. 주거용 건물들은 깔끔함과 깨끗함의 본보기였지만 이후의 발전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고 원시적이었다. 이 문화의 본부에는 유란시아에 자연스럽게 속하지 않은 방법들은 이용되지 않았다. 영주의 유영참모진은 세계의 사회적 중심지이자 교육본부에서 체류하는 학생 관찰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도록 설계된 집으로서 유지 관리되는 간단하고 모범이 되는 집을 주도했다. 가족 생활의 분명한 질서와 비교적 안정된 위치에 있는 한 거주지에서 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이 달라마시아 시절부터이며 주로 백인과 그 생도들의 신뢰와 가르침에 기인한다. 달라마시아의 초인간 남녀들이 인류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그 후손을 위하여 계획하도록 이끌기 전까지는 사회 단위로서의 가정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야만인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문화인은 또한 손자 손녀도 사랑한다. 영주의 참모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함께 살았다. 사실 그들은 자식이 없었지만 달라마시아에 있는 50개의 모범 가정은 안돈과 산깃 종족의 우수한 가족들로부터 모은 어린아이를 500명 이상 데리고 있었다. 이들 중 많은 아이가 고아였다. 그들에게 이 초인 부모의 교육과 훈련이 베풀어졌다. 3년 동안 영주의 학교에서 지낸 후 13살에서 15살까지 다녔다. 결혼 자격을 얻고 각 종족에 필요한 부족들에게 영주의 사절로서 임명받을 준비를 하였다. 팟은 산업학교로서 시행한 달라마시아의 교육 계획을 후원했는데 여기서 생도들은 실습을 통해 배우고 날마다 유익한 과제를 행하므로 자기들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이 교육 계획은 인품의 발달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으로 하는 훈련을 첫째로 쳤다. 교육은 개별로 또는 집단으로 행해졌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행동함으로 생도들을 가르쳤다. 이 집단 교육의 절반은 남녀 따로 행해졌다. 나머지 반은 남녀 공학이었다. 학생들은 개인으로서 수공기술을 배웠고 집단이나 학급에서 사회화되었다. 그들은 자기 또래의 사람들과 집단 작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이 어린 집단, 더 나이 많은 집단, 그리고 어른들과 사귀도록 훈련을 받았다. 또 가족 모임, 놀이하는 소집단, 학교 수업과 같은 연계에도 익숙했다. 각자의 종족과 일하도록 메소포타미아에서 훈련받은 후일의 학생들 사이에는 홍인과 청인의 대표들과 함께 서인도의 산지로부터 온 안돈 사람들이 있었다. 더 나중에는 소수의 황인종도 받아들였다. 합은 원시 종족들에게 도덕률을 제시했다. 이 법전은 아버지의 길로 알려졌고 다음 7계명으로 구성되었다. 1. 만민의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말라. 2. 세상의 통치자인 아버지의 아들을 거역하지 말고 그의 초인간 동료들에게도 불경함을 보이지 말라. 3. 사람의 재판관 앞에 불려가도 거짓말하지 말라.
4.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를 죽이지 말라. 5. 이웃의 물건이나 가축을 훔치지 말라. 6. 친구의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 7. 부모나 부족의 장로에게 불손하지 말라. 이것은 거의 30만 년 동안 달라마시아의 법이었다. 그리고 이 법이 새겨진 많은 돌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아래에 놓여 있다. 이 계명들 가운데 하나를 주마다 매일 명심하고 인사할 때, 식사 때 감사를 드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이 시절의 시간 측정은 음력달로, 이 기간은 28일로 계산되었다. 낮과 밤을 빼고 이것이 초기 민족들에게 알려진 유일한 시간 계산이었다. 7일로 된 한 주를 달라마시아 선생들이 소개하였고 7이 28의 4분의 1이라는 사실에서 생겨났다. 초우주에서 7이라는 수의 중요성은 의심할 나위 없이 영적으로 상기해주는 무엇을 일반적인 시간 계산법에 도입하게 되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 주 기간에 본질적 기원은 없다. 그 도시 주변의 지역은 160km 반경 내에서 잘 정착되어 있었다. 도시 바로 주변에서 영주학교의 졸업생 수백 명이 축산업에 종사했으며 그 외에도 영주 참모진과 그들의 수많은 인간 조수들로부터 받은 지침을 수행했다. 일부는 농업과 원예에 종사했다. 인류는 죄악에 대한 벌로서 농사일에 남겨지지 않았다. 내 얼굴의 땀으로 밭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는 배반한 칼리, 가스티아의 지휘 아래 루시퍼 발란의 어리석은 지세 인간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선고된 벌이 아니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진화 세계들에서 진보하는 문명을 세우는데 본래부터 있었다. 행성 영주와 그 참모진이 유란시아에 도착했을 때부터 칼리 가스티아가 모번자 루시퍼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했던 그 비극의 시절까지의 시간인 30만 년 동안 내내 이 명령은 그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흙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활동 가운데 가장 사람다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귀한 축복이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달라마시아의 주민은 거의 6천 명에 달했다. 이 숫자는 일반 학생들을 포함하지만 항상 1,000명이 넘는 방문객과 관찰자들은 넣지 않는다. 그 아득한 시절에 이루어진 놀라운 진보에 대하여 너희는 거의 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 실제로 그 시대의 모든 놀라운 인간적 이익은 기만과 선동에 가득 찬 칼리가스티아의 재앙에 따른 끔찍한 혼란과 비참한 영적 어둠에 의해 지워져 버렸다. 8. 칼리가스티아의 불운. 칼리가스티아의 오랜 생애를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그의 행동에서 눈길을 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뚜렷한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극도로 개인주의자였다. 거의 모든 항의 집단을 편드는 경향이 있었고 은근한 비평을 가볍게 표현하는 자를 보통 동정하였다. 권한을 지배받을 때 불안해하고 어떤 형태의 감독이라도 얼마큼 분개하는 이 성향이 일찍부터 나타난 것을 우리는 탐지한다. 선임자의 조언을 조금 분하게 여기고 상관의 권한 밑에서 얼마큼 불안해했지만 그런데도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언제나 우주 통치자들에게 충성하고 별자리 아버지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가 부끄럽게도 유란시아를 저버릴 그때까지 아무런 진짜 잘못이 결코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루시퍼와 칼리가스티아는 모두 자신의 비판적 성향과 자만심이 미묘하게 발전하고 이로 인해 자아 중요감을 과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참을성 있게 가르침을 받고 사랑으로 경고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도움의 시도는 근거 없는 비판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오해되었다.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 둘 다 그들의 친절한 조언자들이 자신들의 왜곡된 사고와 잘못된 계획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매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이기심 없는 조언자들을 자신의 점점 커지는 이기심으로 판단했다. 칼리가스티의 영주가 도착한 때로부터 행성의 문명은 거의 30만 년 동안 상당히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보하였다. 생명을 수정하는 구체이고 따라서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것과 진화에서 변동하는 특별한 사건들에 지배되는 것을 제외하고 루시퍼 반란,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칼리가스티아 배반이 있기 전까지 유란시아는 그 행성 경력을 볼 때 아주 흡족하게 진보하였다.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 파멸의 실수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행성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의해 확실히 수정되었다. 유란시아의 영주는 루시퍼 반란 당시에 어두운 길에 빠졌고 그로 인해 행성의 오랜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후 별자리 통치자들과 다른 우주 권력자들의 공동작용으로 주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아담이 유란시아에 머무를 때까지 고립된 유란시아의 불가피한 운명을 함께 겪었으며 새로운 보라 민족, 아담과 이브의 후손의 생명력을 통해 필사 종족들을 개량하려는 계획이 실패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타락한 영주가 인간사를 뒤집어 엎을 힘은 아브라함 시절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육신화함으로 엄청나게 단축되었고, 나중에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살던 시절에 배반한 이 영주는 마침내 유란시아에서 모든 권한을 빼앗겼다. 유란시아에서 악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교리는 비록 배신자이자 불의한 칼리가스티아가 행성에 있었던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그러한 악마가 정상적인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가르침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수여되기 전에도 칼리가스티아나 달리가스티아는 결코 필사자를 억압하거나 인간의 의지를 거스러서 무엇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도덕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깃든 생각 조절자조차도 인간의 의지에 반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제 이 영역의 이 모반자는 옛 부하들을 해칠 모든 힘이 박탈되었고, 루시퍼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은 유버르사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하였다.